안녕하세요. 책 이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 딸아이와 산책을 자주 나갔었는데 이번 주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답답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올봄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 좋은 소식 있어요.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게요.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의 7번째 리뷰할 책은 고전평론가 고미숙이 쓴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백수 시절 있으셨어요? 대부분 있으시죠? 저도 여러 번 있었는데 처음 백수였을 때는 불안감과 우울함에 마음이 답답한데 누군가를 만날 용기를 못 내 외로운 시기였어요. 요즘 청년 백수뿐만 아니라 중년 백수, 정년 백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 많죠. 저자는 지금 이 시기에 백수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란 노래 가사에 21세기가 간절히 원하는 존재란 말 나오잖아요. 저자는 백수가 21세기가 간절히 원하는 존재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제 영상 계속 들으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전평론가란 자신이 만든 직업인데 고전의 지혜나 삶의 비전을 현대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매니저래요. 고전평론가답게 18세기 노론 명문가 집단의 천재로 태어나 이순양명의 꽃길이 펼쳐져 있음에도 스스로 백수가 된 연안 박지원과 21세기 헬 조선을 살아가는 청년 백수 둘의 포물선이 마주친다면 백수에 대한 멋지고 유용한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밥벌이, 우정, 길, 배움 4가지 키워드로 백수의 삶을 이야기해요. 저도 이에 따라 책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1장은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 이 말 들으면 왠지 사람의 가치가 부모님의 돈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 같아 참 슬퍼요. 청년 백수들은 얼마나 이 말 들으면 우울해질까요? 또 명문대 열풍이나 공무원을 향한 열망은 삶의 목적 자체가 안정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평생 안정되게 살까요? 삶은 참 다이나믹하고 입체적이어서 불안정한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저자는 백수가 21세기가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선 집에서 나와 자립할 것을 권합니다. 백수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립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 많죠? 가미당에서 생활하는 청년 백수들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한 달에 7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생활력이나 자립 의지가 확고하다면 적은 돈이라도 자립할 수 있다는 거죠. 밥벌이를 스스로 해결해야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타임 리치를 누리면서 당당하고 유쾌하게 슬기로운 백수 생활을 하면 중년 백수였던 자신이 고전 평론가란 직업을 만들었듯이 백수는 더 이상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8세기 백수인 연암은 스스로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녹봉을 벌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와 글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백수 시절을 되돌아보면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돈을 펑펑 쓰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던 저는 적은 돈으로 사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 비싼 옷을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깨졌어요. 그러면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져서 제가 스스로 백수 시기를 선택한 때도 있었고
제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제 2장은 5점 백수의 최고 자산입니다. 즉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청년 자살률이 1위래요. 그 이유를 일자리에서 찾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관계의 결핍, 즉 외로움 때문이래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 중에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물론 연애는 청춘의 특권이지만 독점적 관계이기 때문에 외로운 때가 많죠. 인맥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의 인복을 누리기 위해서 수평적이고 파동적 관계인 우정을 쌓아야 하고 특히 지성의 우정만큼 불멸의 우정은 없다고 합니다. 18세기 백수인 연암 역시 우울증을 앓았대요. 우울증 극복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우정을 쌓았대요. 특히 연암은 노인들과 우정을 많이 나누었는데 괴짜 이야기꾼 민웅과 분뇨 장수인 예덕 선생 등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딸아이만 키웠는데 올해 2월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유튜브 스터디 밴드, 독서 스터디 모임, 사당 영유아 돌보미 센터에서 만난 엄마들과 우정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은 더 풍요로워졌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제 3장은 지배 시대에서 기래 시대로입니다. 즉 여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경계가 없는 세상이므로 백수들은 갇혀 있지 말고 일단 걷기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삶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여행은 최상의 배움터라고 합니다. 연암 박지원은 백수가 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노잣돈이 있으면 유람을 가고 없으면 발길 닿는 대로 걸었대요. 그 내공이 쌓여 장장 6개월 동안에 열하루의 대장정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작년 10월에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으로 속초에 갔다 왔어요.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여행 갔다 온 후 저는 더 생기 있어지고 긍정적이어서 일상이 더 행복해졌죠. 또 제 삶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물이 유튜버로서의 활동입니다. 제 4장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입니다. 백수라서 당장은 들어오는 돈이 적고 안정된 직업은 없지만 존재와 삶을 탐구하는 인문학 공부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인생의 지혜와 비전을 만든다면 인생 전체에서 1, 2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이런 기회를 잡는다면 100세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유쾌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백수 시절에 읽었던 책과 보았던 영화가 여전히 지금도 저를 제 인생의 주체로 살 수 있게 하고 오늘 하루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니까요. 청년 백수뿐만 아니라 지금 백수 시기여서 힘든 분들 많죠. 이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이제 제 영상 마칠게요. 지금까지 책이 제게 전해준 행복과 행운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픈 책 이모입니다. 곧 또 봬요.